안녕하세요, NJ 라이프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와서 워낙 요즘에 본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녁 먹고 부랴부랴 사무실로 다시 출근했다가 일 끝마치고 지금 밤 12시인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농장과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그 토지를 처음 구입한 다음에 어떻게 성토 공사를 했는지, 약 2년 전에 처음 토지를 구입하고 성토 공사를 한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2년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에 올렸던 영상인데 그 채널 성격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래요. 제가 올해 초에 토지를 800평 정도 구입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토지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2차선을 접하고 있지만 도로 쪽으로 쭉 늘어진 밭과는 달리 550평 정도는 중간에 마을길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550평 정도가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논 150평은 도로보다 많게는 1.5m 정도 낮은 땅이라서 내년 봄에 나무를 심으려면 토지의 성질을 나무와 작물이 잘 자라는 토질로 바꾸는 객토를 하고 땅의 가치도 높일 겸 도로 높이 정도만큼은 어느 정도 성토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성토 공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했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농사를 위해서나 혹은 건축을 위해서 성토를 하실 때 이런 점은 주의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캐치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토 공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농업진흥구역이나 경지정비가 되어 있는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cm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그 밖에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2m 미만은 성토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요즘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엄격히 정해놓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소재해 있는 면사무소나 시청 등에 문의를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 한도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무분별한 개발이나 토양 오염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성토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이후에 원상복구 등의 청천벽력과 같은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초에 성토 기준을 강화해서 50cm 이상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3월에 성토 기준 강화가 시행돼서 1m 이상 성토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의 기준은 여전히 2m였기 때문에 저는 허가 없이 1.5m를 높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토 기준을 확인하고 이제 성토를 해야겠다. 그런데 성토를 하고 싶다고 수일 내에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흙을 구해야겠죠. 먼저 주변에 언덕이나 산을 깎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다면 꼭 거기에 들러서 거기서 나오는 덤프트럭 기사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사장님, 인근 토지에 흙 몇 차가 필요한데 한 차당 얼마에 가능하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기사님들끼리 서로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혹은 기사님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서로 가격이나 일정을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간혹 국도면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흙 드립니다 라든지 흙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보통 일명 낙가마라 불리는 중간 업자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토지 인근에 3,000세대 이상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이 있어서 그 공사장 입구에 걸려진 흙 드립니다 하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하였고, 자, 이런 중간 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토공사를 진행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토공사 한 20일 전에 일단 토지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 토지에 경작을 하고 계신 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작자는 토지의 전주인 분이 아니고 마을 농가에 사시는 분이셔서 토지 구매 당시에 미리 토지 매매 사실을 알리고 올해 추수가 끝나면 직접 사용하겠다고 연락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농작물 수확이 일주일 이내로 끝난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 성토 일정을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접 토지가 성토를 하게 되면 자신의 땅이 상대적으로 꺼져 있는 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 소유주분들도 상당히 민감해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인접 토지 소유주분들이나 마을 주민분들과 전화 통화든지 혹은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 토지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인접 토지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다른 마을 주민분들도 모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다들 좋은 분들이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그 이후로 마음 편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얼마나 성토를 할 것인가 하는 성토 물량 계산과 돈, 예산이죠. 돈이 많다면야,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면 사실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업자에게 속지 않고 원하는 부분만큼은 공사를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제 경우에는 이 왼쪽 논이 약 150평 정도 되는데
높이를 1.5m 정도로 높이고 오른쪽은 400평 정도를 약 40cm에서 50cm 정도 높이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길보다 50에서 1m 정도 더 높이면은 추후 건물을 올리는데도 가장 좋겠지만 당장은 건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퍽한 논흙 대신에 밭작물과 묘목을 심기에 적합한 흙으로 바꿔주는 정도로 비용을 최대한 아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50평을 1.5m 높이는 데 필요한 흙양은 150평 곱하기 3.3제곱미터 총 495제곱미터의 넓이에 높이 1.5m를 높이면 742큐빅미터 루베죠. 742루베가 나옵니다. 왼쪽 논이요. 그리고 오른쪽 논 400평은 1320제곱미터에 0.4m를 곱해서 528큐빅미터, 528루베가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1세제곱미터, 큐빅미터, 입방미터의 뜻으로 흔히들 루베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일본식 줄임말인 인미의 1호 발음인 류베이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총 1270루베의 흙량이 필요했고 보통 25톤 덤프, 일명 앞사발이 한 대로는 13에서 15루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연적인 다짐을 고려하면 13루베로 계산했을 때 딱 100대만 받으면 되겠다 계획하고 흙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탐색해 보았습니다. 자, 공사를 10일 앞두고 인근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찍어뒀던 흙 드립니다 플래카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인근 논에 성토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플래카드 걸려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소 찍어주시면 현장을 가보고 견적을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문자로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업자분 계산으로는 25톤 한 대분 4만원으로 계산해서 300대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길보다 1m 정도 성토를 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나왔겠지만 굴삭기 장비 포함해서 1,440만원의 견적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저도 길보다 충분히 높이면 좋겠지만 저는 100대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25톤 100대를 한 대당 4만원, 장비도 대형이 아니라 5톤 굴삭기, 일명 공투를 이틀을 빌려서 하루 50만원에 사용하기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확히 잡히고 저는 이틀을 휴가를 내서 공사 감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공사 하루 전날 업자분으로부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분 얘기가 25톤 덤프 수배가 잘 되지 않아서 15톤 덤프로 30대를 늘려서 130대로 하자는 전화였습니다. 자, 통상 15톤 덤프 한 대의 성토 다짐량을 8루베로 계산하기 때문에 8루베에 130대면 25톤 100대보다 260루베, 즉 25톤 20대 물량 80만원치가 적은 양이었습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이 계획이 틀어지면 제가 평일에 이틀이나 휴가를 내고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또 언제 흙을 다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당일인데요. 공사 당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토지까지는 집에서 약 45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7시에 첫 덤프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첫 차가 도착하기 전에 굴삭기 작업하시는 분과 성토 계획에 대해서 먼저 의논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당일 새벽 5시 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차량 대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현장 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량 번호를 한 대도 빠짐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첫날은 차량이 들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총 130대 중에 총 84대를 오후 4시까지 받아서 작업을 했고 왼쪽 150평 1.5m 꺼진 땅은 첫째 날 마무리가 완벽하게 끝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 후에 업자분께서 흙을 퍼서 출발한 물량은 88대라며 자신들이 정확하고 제가 체크한 것은 틀릴 확률이 많다고 해서 다소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결국 제가 차량 번호를 체크한 리스트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나서야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작은 택배 화물이라도 어떻게 수취인이 받지 못했는데 발송인이 보냈으니까 내가 보낸 게 맞다, 발송지에서 체크한 게 맞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별 논리일까요? 자, 공사 시작 전에 25톤 덤프를 15톤 덤프로 바꾼 것도 그렇고 대수 체크도 그렇고 더 이상 그 업자분께 믿음이 가지 않아서 다음 날은 저 혼자서 번호를 메모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보통 큰 공사 현장에서 하는 송장 방식으로 대수 체크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송장 체크 방식은 공사 현장명, 그리고 들어올 차량 대수의 번호, 마지막으로 제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제작해서 들어오는 차량마다 인수증의 반을 뜯어서 받아가도록 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인수증의 번호로 대수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첫날 84대가 들어가고 46대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인수증도 1번부터 46번까지 제작하고 46번까지 모두 나눠졌다면 이 일이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인수증을 위조하지 않는 한 속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아래 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윗부분은 서명을 해서 덤프 기사에게 잘라서 나눠주면 됩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공사를 지시하며 또 덤프트럭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다가가서 인수증을 나눠주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어느덧 오후 4시경이 되어서 받고자 했던 차량이 한 대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물론 30분 정도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한 대가 연락도 없이 흙을 붓고 갔다고 또 오후에 전화가 와서 또 소동이 있긴 했지만 무사히 흙을 모두 받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업자분은 첫날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둘째 날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덤프 6대가 교대로 나르며 5, 6분마다 한 대꼴씩 들어와서 84대가 들어오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일이 둘째 날에는 차량을 3대만 배정해서 건설 현장의 암묵적인 출퇴근 시간인 4시가 다 돼서야 46대 중에 마지막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굴삭기 기사님도 똑같이 4시 이후에는 칼같이 작업을 중단하고 약속이 있어서 퇴근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3대 정도는 바닥에 펼쳐 깔지도 못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업자분과 당초 조건은 성토 후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지어주기로 통화를 했으나 둘째 날 일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 4시쯤에는 이분이 통화가 되지 않았고 굴삭기 기사님도 돈을 좀 더 드려도 다른 약속이 있어서 작업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그날 밤 9시가 되어서쯤 업자분께서 전화가 와서 일이 꼬여서 죄송하다며 계좌를 보내오셨고 이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해오셨던 분이실 텐데 제가 어떤 컴플레인을 늘어놓아도 이분을 교화시키기는 어렵겠다. 그냥 체념을 하고 스스로 빨리 잊고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바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3톤짜리 미니 굴삭기 한 대를 하루 동안 대여해서 직접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틀 후에는 히타치 ZX3065 모델 3톤 미만 미니 굴삭기 한 대를 임대해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성토 작업을 마무리했고 그 외에도 울타리 기둥을 시공하고 농막로울 자리부터 오수 관로가 있는 도로까지 배관을 시공하는 것도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550평 농지 성토를 마무리하고 들어갔던 총 비용을 정리해보면 성토공사 비용은 흙 운반비 15톤 덤프 130대 해서 400만원이 들었고 5톤 굴삭기를 기사님 포함 이틀을 임대해서 100만원, 그래서 업자분께 500만원을 드렸습니다. 덤프 굴삭기 기사님과 인근 주민들께 드린 음료수와 기사님 식사비가 10만원 정도 소요됐고 울타리용으로 사용한 2.7m 기둥 파이프 일명 아시바가 40개 들어서 개당 6,000원 계산해서 2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PVC 배관 자재와 소켓이 15만원, 3톤 미니 굴삭기 하루 임대료 20만원과 연료로 경유를 직접 넣어 써야 했기 때문에 경유값이 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74만원에 마지막으로 성토 경사면이 우천시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봄이 되면 풀이 덮개를 뚫고 올라와서 경사면이 자연스럽게 지지되도록 하는 용도로 다소 얇은 건설용 보온 덮개를 덮어줬는데 이 자재값이 10m당 8,000원, 12개 해서 96,000원, 그리고 디귿자로 고정하는 못이 200개, 개당 100원에서 2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585만 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직접 제 토지의 성토공사를 진행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성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 토지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실제로 여러 토지 매물을 직접 보시다 보면 입지는 좋은데 도로보다 낮은 땅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직접 성토를 할 때 비용과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땅을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자, 이렇게 성토 영상을 쭉 봤습니다. 제가 이 NJ 라이프 채널 계속해서 발전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꼭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